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을 심도 있게 파헤치는 아파트 아시슈 코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벌어졌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불법 해임 사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한 해임 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전관이가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무효임이 명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체 P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P사가 자신들이 20여 년 넘게 지켜온 독점적 관리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입대의 회장 해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P사는 처음부터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P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지회장은 이 아파트를 건축한 S물산을 거쳐 S그룹 비서실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P사는 2002년 이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될 무렵 T개발이라는 위탁관리업체를 설립하고 S물산으로부터 위탁관리업체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T개발은 2011년 지금의 상호인 P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는 동안 이 아파트에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한 듯 보입니다. 그것은 지난 22년간 P사는 이 아파트를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가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20여 년을 수의계약으로만 위탁관리 계약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또 하나의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즉 경비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비업체는 S그룹의 자회사이면서 경비업계의 1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SA사에서 분사한 ST사로 P사와 더불어 입주 당시부터 최근까지 이 아파트의 보안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탁관리업체의 지시에 따라 반대되는 입주자들을 감시하고 게시판의 게시물을 통제하여 입주민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데 일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ST사는 경비 근무 인력을 적게 투입하고도 많은 인건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리비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자리에는 ST사의 모회사인 SA사가 경비보안업체로 선정되면서 경비 돌려막기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가 P사의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이곳을 관리하는 P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지회장과 보안경비업체 ST사의 L 대표이사가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들 업체에게는 자신들의 회사 설립의 목적이기도 했고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터전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저널은 이번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한 불법 해임에 P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21년 철옹성 같았던 2단지 위탁관리건이 공개 경쟁 입찰에 따라 입주 후 처음으로 20년 만에 경쟁사인 W사로 넘어간 데 따른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P사의 설립 목적이기도 했고 상징이었던 1단지 아파트의 관리권마저 다른 업체로 넘어갈 경우 현재 P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의 위탁 관리권도 도미노처럼 이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여 무리하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A 회장을 해임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단지도 2단지처럼 A 회장이 선출되기 전에 이미 입주자의 10% 이상이 수의계약에 반대하는 부동의를 한 상태라서 입주자 대표회의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만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되면 불보듯 그대로 2단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P사는 자사가 위탁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자사에 반대하는 동대표를 해임시키는 방식으로 관리권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이 아파트에서는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동대표를 불분명한 사유로 당선 무효를 시키고 회장에는 S그룹 계열사 임원 출신을 선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미 P사 편에 서 있는 입주자들로 채워진 지 오래입니다. P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사의 우호적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를 이용해 다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밀고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피사와 이 아파트와의 위탁관리 계약이 2022년 1월부터 이미 만료된 상태로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연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2월에 A 회장에 의해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로 W사가 선정되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지만 피사가 위탁관리권 인계를 거부하여 지금까지 28개월째 무계약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A 회장이 제기한 회장 및 동대표 해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A 회장이 임기 만료로 인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상 더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피사는 이번에 선출된 새로운 입대일을 통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자사의 반대편 동대표 당선자를 당선 무효로 처리하고 회장에는 S그룹 계열사 임원 출신을 선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피사의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난 2021년 입주민들의 피사에 대한 수의계약 부동의로 인해 새로운 입대의가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피사는 기존 입주민들의 부동의 의견이 2년이 넘었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방식대로 입찰의 참여 조건을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어 입찰을 무산시킨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번 부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오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파트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일산의 L아파트 입주민들이 제작한 영상을 보면 조금은 그 실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잠시 이들의 영상을 보고 이번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피사가 A 회장 해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찾아오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작한 고층 아파트 연구 착취 가이드입니다. 아파트를 장악하는데 가장 강력한 기둥은 선관위입니다. 아파트 관리업자인 우리는 먼저 선관위로 배치시킬 인물들을 준비합시다. 우리 깐부들만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게시판입니다. 아파트 한 동의 출구가 8에서 9개쯤 되는 경우 주민이 보기 어려운 위치를 공식 게시판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관위 모집 공고를 안 보이는 곳에 일정 기간 살포시 얹어두었다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 살짝 붙였다 떼거나 모집 서류 제출 전날 저녁쯤 엘리베이터에 공고하여 공고를 본 적 있다는 이미지만 주민의 내리에 심어줍시다. 입주민이 고민할 시간도 없이 모집 기간인 이틀은 끝나버리거나 현실적으로 제출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원자가 많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겐 야바위 트릭 기술이 있습니다. 선관위 추첨이나 선관위 위원장을 뽑는 것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회인 중 최소 3인의 깐부들을 선관위로 앉히고 선관위원장으로 앉히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항상 동일한 인물이 선관위 위원장에 추첨되더라도 조작이라는 증거 제시는 힘들 것입니다. 절차가 부적합하다 하여도 걱정 마십시오. 이것을 감시 감독할 기관이 없습니다. 주민이 민원하여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를 영구 장악할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깐부 선관위를 이용하여 입대 동대표 모집 공고를 냅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준비된 후보들을 내보냅니다. 다른 후보들이 입후보 하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관위가 우리의 깐부입니다. 총 8인의 동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아파트를 바꾸려는 정의로운 후보가 4인이 출마하였다면 4사람 모두에게 기호 2번을 줍니다. 깐부 후보들만 유리하도록 기호 1번이 되도록 추첨하고 1번 후보들만 벽보를 폰트를 진하게 표시해줍니다. 4인 후보들이 입주민과 대면하여 진실을 알리면 안 되니까 선거운동은 못하게 해줍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후보임을 알리면 후보 자격 박탈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아 주둥이를 틀어막아두면 쉽습니다. 기왕이면 입대 이름으로 4인 후보들이 부정한 후보인 것처럼 엘리베이터에 박제도 해주도록 합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비난을 박제해도 문제없습니다. 깐부 선관위가 다 봐줄 테니까요. 기호 2번 후보들은 관청의 지도를 요청해보지만 돌아올 답은 뻔합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 자치니까 주민동에 10% 받아서 선관위 해임하세요. 걱정 마십시오. 주민동에 10% 받는다고 해도 선관위와 관리사무소가 한몸이니까 주민투표 50%를 받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관청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민원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관청은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 해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민에게 부정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네이버 카페는 이미 우리 깐부끼리 장악해 두었고, 아파트 내부는 관리소장권 안으로 어떠한 게시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기적의 확률 6.25%로 모두 기호두번이 된 후보들 중 3명 정도는 일단 당선시켜 주어도 괜찮습니다. 회장 및 감사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면 일반 동대표는 내부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없는 나무토막이고, 다수결에서 이길 수 없는 구경꾼형일 뿐입니다. 우리 깐부를 막으려는 정의로운 후보들이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후보자 등록에서부터 농간을 부려봅시다. 고의로 필수 서류 양식을 누락하고 서식을 주는 꼼수를 한번 써봅시다. 어떤 이 후보자가 이 서류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확인한다면 이렇게 속이면 됩니다. 집주인이시니까 필요 없을 겁니다 라고 응대하여 안심시킨 뒤 후보자 서류 제출 기한이 종료되면 선관위 이름으로 연락해 줍시다.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회장 후보자 등록을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된 밥입니다. 저쪽에서 이 후보 서류를 낸 자들은 모두 서류 미비로 탈락시켰습니다. 왜 정의로운 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의문일 테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우리가 고의로 주지 않은 위임장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여 바득바득 제출하고 갔다면 괜찮습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동대표 선거 시 온라인에서 타인에 의해서라도 후보자임을 알려진 적 있으니 그것을 꼬투리로 동대표 자격을 박탈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떡밥을 깔아둔 것입니다. 혹시 정의로운 회장 후보가 이 모든 지뢰밭을 무사히 넘어왔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바로 선관위이고 선관위가 곧 관리사무소입니다. 투표 조작을 해도 감시할 선관위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결국 우리 아바타들만이 회장 감사에 당선될 것입니다. 우리 깐부 아바타 후보들의 서류야 미흡하지만 괜찮습니다. 혹시 누가 정보 공개 청구하면 내일 보여준다며 대충 채워넣으면 됩니다. 관리약관에 1개월 이내에 반명 한 판 사진이라고 적혀있지만 기존 제출마 깐부동 대표들 입후보 서류는 2년 전 사진을 그냥 써서 만듭시다. 혹시 이렇게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난 서류가 나중에 끼워 넣어졌더라도 괜찮습니다. 선관위가 한몸이므로 다 막아줄 것입니다. 관청도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준비해둔 깐부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이미 준비되었다면 모를까 혹시 준비되지 않았다면 관리약관을 우리 관리사무소만을 위해 개정합시다. 안녕하세요. 농촌주택 개량사업단 골도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재계약 의결은 모두 우리 아바타 입대인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고 주민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그것부터 제거합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으로 시작하는 조항을 삭제하면 각 세대 서식을 배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 장소가 관리사무소 제외라고 된 것도 반드시 삭제하여야 혹시 주민이 알고 이의 신청하러 와도 우리 관리사무소가 우겨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안 내주면 주민들이 만들어서 낼 수 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약관을 개정합시다. 우리 관리사무소의 영위만을 위한 약관을 우리 깐부 입대회에게 의결시키십시오. 공주법에서는 주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용을 가능한 알리지 마십시오. 밑장 빼기가 필요합니다. 경비원들을 보내서 대충 둘러대고 주민 사인을 받으세요. 그들은 내용도 모르고 사인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관리사무소는 이 아파트를 영구적으로 착취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느새 재계약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깐부 입대회에게 재계약 의결을 시키십시오. 약관을 모두 지워두었으니 주민이 모르게 알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왜 국가의 관리규약준칙에서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장소를 정하라고 해두었는지 모릅니다. 관리사무소에 주민들이 찾아오면 돌려보내서 이의신청서를 받지 마십시오. 혹시 성가신 주민들이 알아내고 힘을 모아서 이의신청 10%를 넘겼다면 관청에 부탁하십시오. 모든 재계약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명령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주택 재계약 주민동의 50%를 경비원들을 시켜 먼저 받으십시오. 주어진 업무 이외의 것을 시키면 안 되는 경비법 위반이지만 괜찮습니다. 주민은 바보이고 혹시라도 이 절차가 틀리다고 관청에 민원을 넣어도 아무 제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히 속여서 재계약동에 사인을 받으셨습니까? 주민이 이의 신청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아오면 이렇게 사기를 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동일행위라는 것은 있잖아요. 어떤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철회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미 부동의 하셨기 때문에 따로 이의 신청 안 하셔도 된다거나 혹은 이미 동의하셨기 때문에 무효니까 하셔도 소용없다거나 혹은 이미 부동에 하셨기 때문에 이의 신청 용지를 안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직원들 시켜 우리 잘린다고 울며불며 이의 신청 못하도록 시키십시오.
다른 아파트는 일주일 이상이지만 우리는 단 이틀만 버티면 됩니다. 준칙을 도려내고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받게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든 최대한 안 받으면 됩니다. 또다시 3년 재계약에 성공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관리사무소의 잘못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흘러내려도 차 바퀴에서 흐른 것이라 대충 둘러대십시오. 입대위가 우리 것이므로 주민 개인에게는 힘이 없어 항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이 새도 10년차 하자보수 같은 거 깐부 입대위를 이용해 그냥 종결해버립시다. 건설사 돈 아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깐부 선관위도 깐부 입대위도 모두 한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들이 해임 사인을 받아온다 해도 우리가 주민동에 50% 절차를 진행 안 시키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를 영원히 착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해놓은 장기수선 충당금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앞서 진행한 일들을 반복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쯤 준비되면 약간의 회계 조작으로 관리비를 펑펑 빼먹을 수 있습니다. 회장도 감사도 모두 우리 편이니 누구도 우리의 비리를 감시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같은 거 하면 영업비밀이라며 안 보여주시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만 하시면 다 됩니다.